이것만 봐도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의 부작용은 심한 아주 심각한 피부 괴사나 뭐 이런 것들은 네, 안녕하세요. JJ 비뇨기과 강태진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 마지막 영상으로 동종진피 분말 필러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참고했던 논문은 북경대학에서 나온 동종진피 분말을 이용한 음경 확대 후 부작용에 관한 논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고 경미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 피부 괴사라든지 필러를 다시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심각한 부작용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와 동종진피 분말 필러를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집단, 같은 그룹 내지는 같은 병원에서 다른 재료를 시술을 하면 정확히 비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의료 행위, 의료 시술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술기의 어떤 숙련도라든지 노하우,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그룹에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시술을 한 후에 부작용을 비교를 해보면 아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칭을 하다 보니까 같은 이제 북경대학병원에서 같은 교신 저자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한 음경 확대 시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조사한 논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논문이 아까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한 음경 확대의 부작용에 관한 논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동종진피 분말 필러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던 같은 그룹입니다. 교신 저자가 장 샤오웨이라는 분이고요. 이 부분의 소속을 보면 페킹 대학병원, 베이징 대학교의 비뇨기과 교수님이신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도 동종진피 분말 필러의 부작용에 관해서도 이제 교신 저자였고, 이번에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의 부작용에서도 이제 같은 분이고 같은 그룹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장 샤오웨이 이분을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북경대학교 비뇨기과 교수고요. 제가 한 15년 정도 전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를 할 때 북경대학교에서 장 샤오웨이라는 분이 단기 연수를 오신 적이 있어요.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분 사진을 봤는데 사진이 작아가지고 그때 그분이랑 같은 분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건 뭐 여담이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초록만 보면, 초록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록만 보면 중요한 내용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를 성기 확대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230명을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동종진피 분말 필러는 4년 동안 78명이었고 이거는 2년 동안 230명이니까 뭐 동종진피 분말 필러에 비해서 히알루론산 필러는 월등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230명, 실제 시술을 한 230명의 부작용을 조사를 한 거니까 이제 규모는 작지는 않습니다. 꽤 큰 편이고요. 이런저런 부작용을 다 합쳐서 4.3%의 부작용이 있었다.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보면 서브큐테니어스 블리딩, 그러니까 피하에 출혈이 있었다. 그러니까 멍이 들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시술이든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이제 멍이 들 수는 있습니다. 서브큐테니어스 노듈, 이게 결절이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필러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입 과정, 주입할 때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데 필러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이제 딱딱하게 결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펙션, 염증이 생겼다는 거고, 이런 부작용을 다 합쳐서 4.3%였다. 자, 지난번에 이제 결과를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여기서 보여드릴 텐데, 지난번에는 대충 어떤 뭐 피부 괴사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되게 한 5% 정도 됐고요. 멍이 들었다든지 약간 결절이 생겼다든지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미한 부작용 훨씬 더 높았고요. 동종진피 분말 필러의 경우는 이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한 5% 정도 됐는데 히알루론산 필러의 부작용은 이런 경미한 부작용만 되게 한 4.3%였으니까 이건 뭐 상당히 높지는 않은 수치입니다. 어떤 시스테믹, 전신적인 부작용이나 어떤 국소적인 알러지 반응은 없었다. 그 다음에 모든 부작용은 치료가 되었고 어떤 영구적인 장애가 남지는 않았다. 경미한 부작용이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있고 되게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는 부작용들이고, 자, 이것만 봐도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의 부작용은 심한 아주 심각한 피부 괴사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고 경미한 부작용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한 음경 확대도 사실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결과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 발전해 있고, 필러의 질도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거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결과가 이제 경미한 부작용이 한 4.3% 정도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수술 프로토콜의 어떤 표준화가 아직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도 어떤 수술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아직은 부족하니까 향후 수술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중국은 음경 확대에 있어서 이제 한국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발전이 좀 더 늦고 부작용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당연히 이 필러를 이용한 음경 확대의 경우는 수술의 어떤 프로토콜 당연히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고, 대개 병원들은 어떤 이런 표준화 과정을 잘 따르고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결과가 더 좋을 거라는 것은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올린 영상의 동종진피 분말 필러의 부작용과 비교를 해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그룹, 같은 시술자 그룹에서 다른 재료,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랑 동종진피 분말 필러를 사용을 해서 음경 확대를 하고 부작용을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술기적인 면, 기술적인 면, 노하우라든지 숙련도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게 배제된 순수하게 이제 어떤 재료의 차이만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차이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음경 확대 필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